자, 그러면 앞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네릭 메소드 안에서는 거기서 올 수 있는 모든 타입의 최상위 클래스, 다시 말해서 어떤 클래스 타입이 오든지 간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메소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오브젝트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럼 내가 거기 올 수 있는 것들을 좀 한정하면 적어도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입의 범위 제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내나했던 구스라고 하는 요 클래스예요. 이 구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상품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모든 상품을 저장하기 위해서 t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는 제네릭 클래스로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사과든 연필이든 딸기든 볼펜이든지 간에 이 t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나는 여기에 과일만 저장하고 싶어요. 사과가 됐던 딸기가 됐던 수박이 됐던 포도가 됐던 계속 과일이 추가되면 얼마든지 과일이 다 여기 와야 되지만 연필은 여기 왔으면 좋지 않은 거 바라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나는 과일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 다시 말해서 과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만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여기다가 문구만 저장하는 객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구스라고 하는 제네릭 클래스 가지고 어떤 객체 A라고 하는 놈을 만들었을 때 그 A를 만약에 난 과일만 저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A.set 하게 되면 여기 안에선 과일만 들어와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볼펜이나 연필을 집어넣는 순간엔 문법적 오류가 났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럼 나는 이 A라고 하는 객체는 과일만 저장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스 클래스 가지고 나는 B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 B라고 하는 객체는요, 문구만 저장하는 객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필이나 볼펜을 집어넣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사과를 집어넣을 때는 문법적으로 아예 에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나는 특정 카테고리만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T의 모든 걸 다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 범위에 있는 카테고리를 오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네릭 타입의 범위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그 제네릭 메소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제네릭 메소드를 내가 t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는 유일무이하게 오브젝트만 쓸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메소드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클래스 타입이 올지 모르니까 어떤 타입이 오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오브젝트 메소드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모든 클래스 타입은 오브젝트니까. 그래서 오브젝트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기능이 너무 한정이 돼요. 제네릭 메소드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메소드가 몇 개 안 되니까. 기능도 되게 제약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약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배우겠지만 내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들을 넘버 클래스로 정의하자. 자, 넘버 클래스는요, 여러분들 APM 문서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티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 기본 자료형이 8개가 있잖아요. 그 8개 중에서 캐릭터랑 불리언,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래퍼, 6개 래퍼 클래스입니다. 래퍼 클래스. 자,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었죠? 기본 자료형을 클래스로 만든 게 래퍼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무슨 더블이라든지 플러시라든지 쇼트, 인티저 이런 거예요. 그 래퍼 클래스들의 부모 클래스입니다. 숫자 클래스입니다. 숫자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캐릭터는 문자니까 그거 빼고요. 분류어는 참고지시니까 빼고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넘버 클래스만 올 수 있게끔 딱 정했습니다. 최대한 넘버 클래스 또는 넘버 클래스보다 아래에 있는 놈들만 올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여기 안에서는 이제 무슨 소리예요? 뭘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떤 놈이 오든지 간에 넘버의 자식들만 올 수 있으니까, 넘버 또는 넘버의 자식들만 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 안에서는 이제는 넘버를 쓸 수 있다는 소리죠. 넘버의 메소드를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지는 여기 올 수 있는 것들의 최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최상위 클래스를 한정하자. 오브젝트가 아니라 특정 메소드로 한정하자.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거의 최대 꼭대기를 스트링이다. 적어도 나는 스트링 클래스보다 같거나 낮은 것만 여기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서는 스트링 메소드를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어떤 타입이 오든지 간에 스트링이거나 스트링의 자식 클래스라고 한다면 다 스트링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개념상으로. 참고로 스트링은 자식이 없습니다. 파이널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식을 만들 수가 없는 클래스입니다. 어감이 이상하네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 제네릭 타입을 제한한다, 범위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 종류가 세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클래스. 여러분 제네릭 클래스를 배우셨잖아요. 제네릭 클래스에서 타입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네릭 메서드에서 타입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각각 배웠으니까. 그런데 일반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서 제네릭 클래스 타입을 쓸 때 그때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문법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네릭 클래스의 타입을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뭐라고 썼었습니까? 클래스 다음에 그냥 T 썼었죠. 그냥 여기에 모든 걸 다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T라고 쓴다는 소리는. 자, 그런데 여기에 extends, 상속 때 보던 키워드죠. 누구누구를 상속했다라는 의미잖아요. float 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과일과 문구류가 있었었는데 과일을 플롯이라고 하는 클래스라고 정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과일은 사과든 딸기든 참외든 포도든 얘네들은 다 과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일의 메서드가 예를 들어서 메서드가 10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10개의 메서드는 자기 자식 클래스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얘도 10개, 얘도 10개. 적어도 이 10개는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 T라고 하는 놈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플롯의 자식 클래스 또는 플롯 클래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10개는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10개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네릭 클래스의 타입을 바운드 시키는 방법인 이유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롯이라고 하는 놈으로 익스텐즈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getter, setter를 만들게 되면 내가 플롯이라고 만들어 놨으니까요. 객체를 정의하면서 객체 정의할 때 타입을 정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애플로 정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의 자식 클래스니까요. 근데 펜슬이라고 썼어. 그러면 애초에 문법적으로 오류가 난다고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T로 올 수 있는 것이 과일 또는 과일의 자식 클래스로 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extend의 의미는 플롯 또는 플롯의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기 플롯이 올 수도 있습니다. 플롯 또는 플롯의 자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상속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플롯을 상속해서 T를 만들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의미상으로 플롯을 상속했거나 또는 플롯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익스텐즈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더라도 익스텐즈를 씁니다. 임플리멘트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상속할 때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멘트를 하잖아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익스텐즈 하게 되면 나는 이 T라고 하는 것을 요거의 자식 또는 이 플롯 자신으로 한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익스텐즈를 그대로 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래스 구조가 3개가 있어요. A, B, C. A는 B를 상속하고, 그러니까 B는 A를 상속하고 C는 B를 상속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속 구조를 가지겠죠. A, B, C가 차례대로. 자, 그런데 제가 지금 D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제네릭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D라고 하는 클래스는 제네릭 클래스인데 여기 T라고 하는 것을 한정했습니다. 뭐라고 한정했냐면 B의 extends, extends B, 다시 말해서 B 또는 B의 자식 클래스로만 한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색깔 칠한 부분 T로는요, 다시 말해서 D라고 하는 이 제네릭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때 T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때 B 또는 C로만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A로는 못 만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내가 A는 UA 형태로 D는 UD 형태로 제네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어요. A가 여기에 대입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B 또는 B의 자식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B를 집어넣거나 C를 집어넣는 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자, 요거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이해하셨으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건데요. 자, 제네릭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클래스처럼 이렇게 정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의하면 얘는 무슨 의미냐면 D 하고 나서 꺾인 가로에 올 수 있는 것들 중에 최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최대 클래스가 온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꺾인 가로 안에 올 수 있는 최대 클래스가 뭐예요? B도 오고 C도 올 텐데 여기 막 더 막 줄줄줄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최꼭대기에 있는 클래스는 B 클래스란 말이죠. B 또는 B의 자식 클래스니까. 그러면 생략 시에는 항상 여기 올 수 있는 최대 클래스가 오는 거니까 이렇게 쓴 거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거 두 개는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랑은 완벽하게 동일한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네릭 타입 범위를
바운드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제한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T였을 때는 올 수 있는 것 최대가 누구예요? 오브젝트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생략하면 오브젝트가 온 거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지울게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D2와 D3라고 하는 걸 다 만들었으니까 D2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D2라고 하는 놈은 무슨 타입만 올 수 있다고요? B 타입만 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D2라고 하는 놈의 셋에다가 비객체도 집어넣고 C객체도 집어넣습니다. 비객체는 B 타입으로 정했으니까 비객체 집어넣는 건 내가 오케이야. 그런데 나는 분명히 D2라고 하는 이 놈은 B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놈이라고 정했는데 왜 C 타입이 저장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C는 B인가요? 맞죠. 예. B도 B인가요? 맞죠. 다시 말해서 B라고 하는 놈은 자식 클래스는 항상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라고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3를 보도록 할게요. 자, D3 같은 경우에는 지금 C 타입을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그런데 C 타입이니까 D3는 C 타입을 집어넣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D3에다가 B 타입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못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C 타입이 들어간다면서요. B는 C인가요? 아니죠. B가 C는 아니죠. 그거는 지금 화살표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UML 기호에서. 당연히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D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4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D4라고 하는 요 D4는 요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다면서요. 그럼 결국에는 얘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B도 저장 가능하고 C도 저장 가능한 그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제네릭 클래스에 대한 타입 제한을 배우셨고요. 이번에는 제네릭 메서드에 대한 타입 제한을 배울 겁니다. 자, 개념은 제네릭 클래스랑 문법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보세요. T라고 하는 놈이 원래 여기 메서드의 리턴 타입 앞에 왔었는데 그렇게 안 쓰고 앞에다 똑같이 extens라고 쓰고 나서 여기에다가 부모 클래스명을 쓰는 겁니다. 그럼 부모 클래스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가 최대 클래스죠. 최상위 클래스를 쓰는 겁니다. 이 최상위 클래스를 상속했거나 자식이거나 아니면 최상위 클래스이거나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네릭 메서드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메서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T라고 정해놓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타입 제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럼 여기 오는 거는 모든 타입이 다 올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입력 매개 변수로 모든 타입이 다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메서드는 모든 타입이 오더라도 다 쓸 수 있는 오브젝트 메서드만 사용 가능할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나는 거는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건 스트링이 쓰는 메서드거든요. 스트링의 클래스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t라고 하는 것을 쓰고요. extends string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스트링을 상속받은 자식이거나 스트링이거나 그것만 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t가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모든 t가 오든지 간에 스트링이거나 스트링의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뱃속 안에서는 누구를 쓸 수 있어요? 스트링의 메서드를 쓸 수 있겠네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가 문자열에 안녕이라고 만약에 썼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가 0번 글자가 안, 배열 같아요. 1번째 글자 0이죠. 그럼 캐릭터 at 0이면 0번 인덱스의 글자를 캐릭터로 뽑아내는 게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스트링 메서드입니다. 결국엔 스트링 메서드를 지금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t extends string 이렇게 쓰게 되면 스트링 자체가 파이널 클래스라서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쓰게 되면 스트링밖에 안 온다는 소리죠. 네. 자, 그러면 메서드 1과 금방 말씀드렸던 걸 그냥 그대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 1이 있습니다. 메서드 1이라고 하는 놈, 이 메서드 1은 일반 클래스 안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제네릭 메서드입니다. 근데 그 제네릭 메서드는 지금 타입이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트링 또는 스트링의 자식 클래스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타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 부모 클래스 타입, 다시 말해 최상위 클래스 타입의 모든 메서드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타입 제한의 목적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밑에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밑에 케이스에도 메서드 1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메서드 1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제네릭 타입으로 제네릭 메서드로 전환되어져 있는데 여긴
인터페이스를 상속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이 인터페이스이거나 마이 인터페이스의 자식 타입만 여기 T 객체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여기 지금 인터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뭘 썼습니까? 익스텐즈를 썼죠. 그럼 여기는 어차피 T 익스텐즈 마이 인터페이스라고 쓰게 되면 마이 인터페이스이거나 마이 인터페이스의 자식 클래스만 여기, 자식 객체만 여기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예제를 넣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더라도 여기다 뭐 쓴다고요? 익스텐즈 쓴다고요. 나머지는 다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A는 UA, 이 클래스 갖고 객체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서드 1을 호출했습니다. 자, 그럼 메서드 1 호출할 때 여기다 뭐라고 집어넣습니까? 안녕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원래는 메서드 1 호출할 때, 다시 말해서 제네릭 메서드 호출할 때 여기 사이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스트링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죠? 스트링이라고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안녕이라고 하는 이 타입 입력 매개 변수 갖고 아 얘가 지금 스트링을 집어넣었구나 라고 해서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대신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원칙적인 표현으로는 스트링을 집어넣어 주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이번엔 B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B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BB는 UB 하고 나서 B의 메서드를 만들려고 했더니 B의 메서드에서 매개 변수가 어떤 게 와야 돼요? 마이 인터페이스 객체가 와야 돼요. 마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라서 객체 직접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익명 이너 클래스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자꾸만 이 익명 이너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익명 이너 클래스 문법은 모르시면 이후에도 제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익명 이너 클래스 문법은 완벽하게 좀 이해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기를 바래요. 앞에 그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요. 자, 그럼 마이 인터페이스 객체를 직접 여기서 만든 거죠. 그럼 마이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에다가 이런 메서드를 구현한 메서드를 만든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객체로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다 뭐라고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 인터페이스라고 꺾인 가로 안에다가 마이 인터페이스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여기 입력 자체가 지금 무슨 타입이 들어갔어요? 마이 인터페이스 타입이 들어갔잖아요. U로 마이 인터페이스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아, 그러면 마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타입이 들어갔으니까 T라고 하는 것은 마이 인터페이스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메서드 1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T 객체의 프린트 메서드를 호출했으니까 그 프린트는 지금 여기서 구현한 요게 호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구현한 게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메서드 매개 변수로서의 제네릭 클래스 타입 제한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네릭 클래스와 제네릭 메서드는 동일한 타입이죠.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게. 얘는 조금 다릅니다. 자, 얘는요. 제네릭 메서드도 아니고 제네릭 클래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얘는 그냥 메서드 자체가 일반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는요. 일반 메서드예요. 그냥 일반 메서드인데 매개 변수에 제네릭 클래스 타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메서드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메서드에 매개 변수 타입에 누가 들어가냐면 구스 A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냥 계속 봐왔던 이런 제네릭 타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반 메서드죠. 이 일반 메서드는 일반 메서드의 타입만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메서드라고 하는 것의 타입은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게 정의를 해볼까요? void 일반 메서드입니다. 자, 메서드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타입이 구스 그 다음에 A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메서드라고 쳐볼게요. 자, void 메서드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구스라고 하는 여기 그러니까 A로 정한 다시 말해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A로 제네릭 타입이 고정되어져 있는 그 제네릭 객체가 들어올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메서드 1은 매개 변수로 구스라고 하는 제네릭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객체냐면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제네릭 타입이 A로 정해진 그 객체가 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B로 정해진 건 못 오는 거고 C로 정해진 건 못 오는 거고 A로 정해진 게 올 수 있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그 매개 변수를 제네릭 클래스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놈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타입 제한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요. 첫 번째 좀 지울게요. 타입 제한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냥 제네릭 클래스 타입명을 딱 썼습니다. 그럼 얘는 구수 타입으로 오면서요. 이 구수 타입으로 오면서 뭐만 가능하냐면 객체를 만들 때 A라고 제네릭 타입이 딱 하고 픽스된 놈입니다. A라고 딱 고정된 놈만 올 수 있습니다. B나 C나 D로 고정된 놈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가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제네릭 클래스명 하고 나서 이렇게 물음표로 썼어요. 메서드를 정의할 때. 물론 여기 지금 타입 변수가 다 빠졌는데 구스 A, A, 구스 B, 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조 변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구스하고 나서 여기 물음표 들어가면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요. 다 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객체이기만 하면 거기에 지금 A로 타입이 정했던 객체이던 타입이 B로 정해지던 C로 정해지던 D로 정해지던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다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음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네릭 클래스랑 제네릭 메서드랑 타입 제한을 하는 그 형태 자체가 다른 거죠. 지금 매개 변수로 사용될 때는. 자, 세 번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메서드는 객체 타입 제한입니다. 객체. 앞에 건 클래스와 메서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한 타입 제한이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메서드 세 번째 것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여기 물음표라고 쓰고, 물음표는 원래 다 올 수 있다는 거라면서요. 다 오는데 다 오는 게 아니라 extends B. 똑같죠. B라고 하는 것을 상속하거나 B이거나 그러니까 BCD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상속 구조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해가 가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extends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든 인터페이스든 상관없이 그냥 다 extends를 쓰는 겁니다. 자, 이건 좀 특이하죠.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여기에만 있습니다.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서 요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에서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슈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슈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입니다. B가 최대 클래스가 아니라요. 제일 밑에 클래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음표로 올 수 있는 건 B이거나 B의 부모 클래스만 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텐즈의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슈퍼 키워드가 부모 객체를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A랑 B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A만 가능한 거고요. 여기는 A, B, C, D가 다 가능한 거고, B, C, D가 가능한 거고, A, B가 가능한 거다. 자,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나면 제가 꼭 설명을 같이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여기 구스 A가 올 수 있다면서, 구스 A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B는 A인가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B는 A인가요? 네, B는 A죠. C는 A인가요? D는 A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구스 A가 올 수 있다는 소리는 구스 B도 올 수 있고 구스 C도 올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A라고 하는 것은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치면 B는 A가 맞죠. 하지만 구스 A라고 하는 것과 구스 B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속관계가 없는 객체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구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이 ABCD랑은 전혀 다른 클래스인 겁니다. 이건 전혀 얘네들이랑 상속관계 하나도 엮여져 있지 않은 구스라고 하는 단독 객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스 A랑 구스 B는 아무런 상속관계도 없거니와 뭐 여기에 어떤 UML 기호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조차도 없는 겁니다. UML 기호가 있는 상속관계가 있는 건 ABCD인 거죠. 여기 객체는 A가 온 게 아니라 구스 A가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A만 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A가 있으니까 B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혼돈 많이 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BCD라고 하는 것의 상속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앞에서 그림을 그냥 그대로 코드로 표현한 거고요. 자, 구스라고 하는 건 이번 챕터에서 계속 내내 보고 있는 상품 클래스입니다. 제네릭으로 표현된 거고요. 여기 지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이 제한이 없네요. 그냥 모든 타입이 다 올 수 있네요. 자, 메서드가 있습니다. 일반 클래스고요. 일반 메서드입니다. 근데 그 메서드의 정의를 보니까 여기에는 A 타입만 올 수 있고 여기는 모든 타입을 가지고 있는 구스가 올 수 있고 여기는 B의 익스텐즈, 다시 말해서 BCD를 타입으로 정해놓은 구스 객체가 올 수 있고 여기는 슈퍼가 있으니까 B보다 같거나 큰 타입을 객체로 정의한 구스 객체가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왜 여기가 X가 오고 왜 여기가 X가 오고 여기 두 개가 왜 X가 오는지 지금 설명한 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네릭 상속인데요. 제네릭 상속은
그냥 일반 상속이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금방 또 이해도 쉬우실 거고요. 자, 제네릭 클래스입니다. 제네릭 클래스의 상속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제네릭 클래스예요. 그러면 답만 얘기하면 자식도 제네릭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외울 필요도 없이.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페어런트가 제네릭 클래스예요. 그럼 K랑 V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페어런트 뱃속에는 분명히 K니 V니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막 정의가 되어져 있을 거라고요. 필드든 메서드든. 그럼 나는 이놈을 상속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K든 V든 이런 것들 막 가지고 있는 놈들이 내 뱃속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게 상속이니까. 그럼 나는 결국에는 K니 V니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래서 부모가 제네릭이면 자식은 제네릭일 수밖에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제네릭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메서드나 필드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개념은 그거예요. 그게 답니다. 자, 이런 건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부모 뱃속에는 K만 있어요. 그럼 여긴 K라고 하는 필드, K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상속을 받는 순간에 K를 가지고 있는 필드나 K를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내 뱃속으로 막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K만 있으면 되는 제네릭이지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메서드를 몇 개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V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을 또 지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 클래스의 제네릭 타입 개수는 부모보다 같거나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클래스의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런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T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뱃속에 TTT라고 하는 T를 가지고 있는 제네릭 타입을 가지고 있는 필드와 메서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2번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 정의를 안 하고요. 그냥 상속만 했습니다. 그럼 상속만 하자마자 여기 뱃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로 와요? 차일드 클래스로 오겠죠. 그러면 자기도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여기 뱃속에 T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이 막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자기도 천상 제네릭 타입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제네릭 클래스가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번 차일드 2 같은 경우에는요. T를 하나 받았지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V를 가지고 있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상속이 됐을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추가로 V를 가지고 있는 걸 더 제네릭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차일드 2는 T와 V가 되겠죠. 그러면 페어런트 1을 가지고 만들 때는 내가 이걸 만드는 시점에 T를 정해줘야 되니까 스트링이라고 정했어요. 그럼 여기로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땅 하고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차일드 1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제네릭 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 차일드 2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하나가 더 늘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T에는 스트링, 두 번째 V에는 인티저가 들어갈 겁니다. 각각의 실행 결과는 그냥 메서드는 getter, setter 메서드이기 때문에 실행 결과 이해하는 건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네릭 메서드를 가진 일반 클래스입니다. 일반 클래스 안에 제네릭 메서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반 클래스 안에 제네릭 메서드가 있는데 일반 클래스를 상속한 거예요. 제네릭 클래스를 상속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페어런트라고 하는 것이 일반 클래스든 뭐든지 간에 상속이라고 하는 건 뱃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는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 페어런트 하나에 제네릭 메서드가 있으면 그 제네릭 메서드의 형태대로 그대로 상속을 받을 테니까 이제 차일드라고 하는 이 일반 클래스도 뱃속에 제네릭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일반 클래스가 될 뿐인 거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실행 방식도 동일합니다. 페어런트에서 제네릭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자, P 참조 객체점 꺾인 가로 스트링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여기 T 타입이니까 여기도 안녕이 스트링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안녕 이렇게 집어넣나. 이 경우에는 심지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도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었죠. 매개 변수 갖고 유추할 수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차일드에서 그 스트링 메서드를 제네릭 메서드를 사용할 때도 완벽하게 방법이 동일합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일드 페어런트 대신에 차일드로만 바꿔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제네릭 메서드나 제네릭 클래스를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일반 클래스랑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네릭의 개념을 알고 상속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제네릭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외울 필요도 없이. 자, 이제 2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예제로만 바꾼 건데요. 여기 아까 넘버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어런트라고 하는 일반 클래스 안에는 제네릭 메서드가 있습니다. 제네릭 메서드인데 이 제네릭 메서드는 오늘 배웠던 그 제네릭의 바운드가 되어져 있네요. 다시 말해서 넘버이거나 넘버보다 자식이거나. 그럼 넘버의 자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개 대표적으로, 물론 더 있습니다. 물론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6개죠. 기본 자료형의 래퍼 클래스, 인티저, 쇼트, 더블, 롱, 플럿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들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 뱃속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메서드랑 똑같이 생기게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부모에서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이나 자식에서 호출하는 방법이나 완벽하게 동일할 거고요. 어차피 호출하는 시점에 제네릭 타입을 선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걸 처음 호출할 때는 인티저라고 선언을 했고, 대입을 했고요. 두 번째 거는 더블이라고 정한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습니다. 어차피 개념상으로는 호출할 때 내가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더블일 자리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제네릭 상속까지 해서 제네릭에 대한 타입을 제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제네릭을 상속하는 방법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제네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자바 API 문서를 본다. 그러니까 자바의 오버뷰 문서를 보거나 내가 클래스의 기능들을 알기 위해서 클래스를 좀 찾아본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 문서에서. 그러면 제네릭 문법을 모르면요. 전혀 그걸 가독성이 없습니다. 사방팔방에 물음표고요. 사방팔방에 익스텐즈 슈퍼가 막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제네릭에 대한 문법 자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초반부에 얘기했던 제네릭의 개념 있잖아요. 제네릭이 왜 나왔는지. 그래서 두 개의 상품을 저장하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